제도권입니다. 자, 며칠 전에 셀트리온에 대해서 좋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증권가에서 진펜트라 출시를 앞두고 셀트리온 성장성에 주목한다, 주가 상승이 여러 개 높다라는 서울신문의 기사가 있었는데요. 팩트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사를 바로 캡처하기가 그래서 일단 요약을 좀 하고 본문을 잘라서 필요한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는 형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세 가지를 좀 요약을 해보면, 노무라 증권에서 합병 후 매출이 43% 성장 예측이 가능하고 증권가에서는 합병 후에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원가 경쟁력이 좋아질 것이고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쳤기 때문에, 그리고 높은 협상력은 기본적으로 쌀트리온이 자랑하는 부분이었고, 합병 시너지가 본격화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진펜트라의 성과에 주목한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진펜트라 이을 블록버스터급 신제품이다 라고는 하는데, 사실은 악템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블록버스터급은 아니지만 무조건 파이프라인이 늘려가는 거는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도 동의하실 겁니다. 무조건 좋습니다. FDA 승인이 잘 안 나서 그렇지 무조건 파이프라인을 증가하는 거는 좋은데, 다행하게도 최근에 FDA 승인 건수가 여기 실제로 FDA 홈페이지 가면 있는데요, 22년에는 줄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총 37개였거든요 22년에 FDA 승인 건수가. 근데 23년에는 55개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다시 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24년에는 지금 하나밖에 없는 걸로 제가 봤는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FDA 승인 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사실은 좀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건들이 좀 빨리빨리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주가를 좀 먼저 보여드리면, 이거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카드뉴스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위에 칸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 합병했을 때 이론적인 숫자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원래 개별법인일 때, 합병하기 전에 개별법인일 때 셀트리온의 24년은 2조 4천억 원의 매출, 헬스케어는 2조 2천억 원의 매출을 기대했었고, 당기순이익이 7천억 수준, 그리고 1,800억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식수는 원래는 이 정도였는데 합병하면서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합쳤을 때는 4조 6천억이 됐었어야 됐고 8천억 이상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었어야 되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합병하고 나서 매출을 일부 좀 이렇게 기술적으로 노렸던 부분들을 좀 감소시키면서 솔직히 매출을 좀 줄였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가이던스를 두 회사, 그리고 여기 노무라 증권이 세 군데가 가이던스를 냈고, 일단 이렇게 주가 예측을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27만 9천 원, 40배 적용했을 때,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투는 매출을 한 4천억 정도 적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주가가 한 7만원 정도 떨어지면서 20만 7천원 수준으로 봤습니다. 근데 48배는 뭐냐면, 코스피 의약품 업종이 48배거든요. 셀트리온은 40배로 저평가되어 있었고, 그래서 48배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33만원, 그리고 24만 9천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노무라는 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약 한 25만원, 그리고 30만원 수준의 주가를 예측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노무라 증권의 이 매출액 이렇게 쭉 기사가 있고, 제가 요약을 한 건 이렇습니다. 노무라는 일단 23년에 매출 3조 4,500억 수준을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24년에는 4조 5,800억입니다. 1년에 1조씩 늘어나면은 되게 좋죠. 그러면은 이제 30년에는 12조의 매출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고, 파이프라인이 늘어나면 좋은 게 약간 복리 효과 같은 거죠. 기존에 팔고 있던 거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고, 중간중간에 파이프라인이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이 기존의 것들을 계속 팔고 있으니까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거는, 이렇게 본 근거는 램시마 SC 진펜트라가 약 4배의 평균 약가를 책정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영업이익률이 지금 35%였잖아요. 개별 법인일 때. 근데 제가 예측했던 것도 마찬가지지만 약 20% 정도는 판관비에서 줄어들 것이다 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예측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광고비 줄어들 거고요. 판관비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본사 같이 쓰면서 좀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게 되면은 영업이익률이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펄을 40배를 적용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4조 5,800억이면은 주당 순이익이 9,454원까지 늘어납니다. 현재 매출 2조 때 주당 순이익이 4,800원, 4,400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매출이 4조 5천원까지 되면은 EPS가 9,400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펌은 40배만 적용해도 주가는 45만 3,800원까지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적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못 가더라도 일단 무조건 30만원 넘어간다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관비가 20% 감소된다는 그런 거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램시마가 인플렉트라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 MS가 30% 수준입니다. 유럽에서는 잘 팔리니까 50% 이상 잘 팔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진펜트라는 또 여기다 플러스 알파가 있죠. 신약입니다. 신약.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옛날처럼 바이오시밀러가 그냥 그대로의 성분을 복제한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어떤 효능을 기대하는 이 바이오시밀러 자체만으로도 기대감을 가지는데, 이 지페트라는 신약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더 플러스 되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4배는 어떤 근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바로 제가 가져왔네요. 이거 보시면은 이제 스텔라라와 아일리아 등 이제 휴미라에 이어서 지금 특허가 만료된 것들에 대해서 바이오시밀러의 기대감, 특히나 시장이 큰 것들, 여기 보시면 휴미라나 스텔라라는 시장이 엄청나게 커요. 그렇다 보니까 이 바이오시밀러의 그 파급력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에는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인데 2달, 3달밖에 안 됐는데 약 0.2%의 MS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600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엄청난 거죠. 휴미라는 총 30조의 시장입니다. 매출 미국에서 1위고요. ABB. 그리고 휴미라는 유필라이마라는 바이오시밀러로 판매를 되고 있고, MS는 1%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600억 수준이다. 근데 스텔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시장이 커요. 18조 시장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24년이 아니라 25년이라는 거죠. 25년. 최근에 지금 스텔라라 시장 가지고 얘기가 엄청나게 많던데, 일단 3반은 정확히 언제 출시될 것이다 라고 얘기는 안 했고, 그리고 어떤 회사랑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3바랑 그 셀트리온이 경쟁할 수 있는 구도가 마련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25년 3월까지는 스텔라라는 기대감으로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정책 기조 금리, 그리고 좀 약간 매크로적인 이야기인데요. 바이오 섹터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회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대선이 24년 11월 5일로 나오면서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거죠. 특히나 바이든은 주가에 좀 이렇게 친주가 정책을 선호하지 않다 보니까 트럼프가 좀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실제로도 양자 대결, 다자간 대결 다 했을 때도 다자간 대결 할 수가 없죠, 미국은. 아무튼 지금 경선에서 바이든과의 이 가상 대결을 했을 때 트럼프가 거의 대부분 우대 사항으로 나오면서 지금 트럼프에 대한 그 테마주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핵심은 작은 정부잖아요. 별로 이게 신경 안 쓰고 금리 낮춰주고 세금도 깎아주고 기업을 좀 키우겠다라는 그런 겁니다. 파월은, 연준 의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은 교체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임기 시절, 지금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임기 시절 계속해서 금리 인하하자 했는데 안 했던 이제 그런 전력이 있어가지고 파월은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세 정책입니다. 세금을 지금 현재 미국은 단일세율로 법인세율 21%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걸 15%까지 낮추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기업이 좋아질 것 같다. 특히나 미국발로 나오는 것들, 화이자 연관되어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내용들은 여기랑 상관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과거 재임 시절에 기술과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클라우딩이 있었고 바이오와 의료 쪽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수혜주라고 기본적으로 바이오 시밀러를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천문학적인 처방약 시장을 완전히 재구성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행정명령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서명까지 여기 있네요. 더 저렴한 약품을 수입하고 더 약값을 내려라 라면서 행정명령까지 2017년에 수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한테는 무조건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한국도 테마주의 무덤이다 보니까 좋은 것들도 있고 나쁜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재임 기간 동안에 실제로 바이오가 유의미한 상승을 보였다라는 건데, 17년부터 21년까지 재임했을 때 삼바가 많이 올랐던 거, 그리고 셀트리온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탄력을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요 상승 근거가 나쁘지 않다. 삼전도 많이 올랐었는데 이건 지금이랑 상관없으니까. 카카오도 거의 막판에 올랐는데 이거는 2017년부터 3년 동안 혹은 4년 동안 어떤 것들이 많이 올랐나, 트럼프 시절에.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좀 뽑아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정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가 좀 갖고 가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 좀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진펜트라의 기대감인데요. 진펜트라 미국 출시 첫 해에 2,500억이나 엄청나죠, 사실.
내년에는 5,400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누가 하여튼 잘 얘기했는데 한투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기대감이 매우 큰 이제 그런 상황이고, CTP47 셀트리온 프로젝트 47은 악템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항체 약물적 합체가 ADC인데 기적의 항암제로 불리는 것들 여러 가지 좀 파이프라인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려했던 거는 인플렉트라 램시마로 화이자랑 처음에 계약하고 판매했을 때는 처음에 엄청 힘들었어요. 이게 될까? 그러면서 셀트리온에 또 잃어버린 또 몇 년 지금 고통받는 우리 있잖아요. 근데 본격적으로 상승했던 시절 3, 4년이 지나고 나서는 진짜 이제 말도 못하게 많이 커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근데 보시면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SC 제형이었습니다. 근데 IV 제형이었죠. 직접 정맥에다가 주사를 놔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병원에 가야 되는 거죠. 근데 SC 제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진펜테라는 신약으로 구분되어 있고 피하 지방에 직접 집에서도 맞을 수 있는 편리성과,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감이 작용하기 때문에 IV 제형이랑 완전히 다른 인지도를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솔직히 또 셀트리온이 이때 셀트리온이 아니잖아요. 이때 셀트리온은 또 다르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MS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화이자랑 잘 해볼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 근데 5,400억까지 보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들어가서 마지막 악템라는 지금 시장에서 부르는 게 값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시장이 엄청나게 큰 건 아닙니다. 앞서서 이제 스텔라라랑 휴미라가 30조 막 20조 이랬는데, 사실은 이제 로슈의 악템라는 토실리주마브의 성분으로 4조 5천억 원 수준밖에 사실 되지는 않습니다. 뭐 적은 건 아니지만 셀트리온이 지금 현재로서의 영업이익률 35%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제가 원래는 한 1%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목표로 해서 약 450억의 매출을 기대를 했었는데, 어떤 증권사에서는 5천억까지도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10%까지 점유율이 늘어나는 거니까 사실 불가능하지는 않지는 또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10%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기순이익이 3배 더 늘어나게 되는 10배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5천억 원에 30% 정도를 감안했을 때 1,500억의 당기순이익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1%의 MS일 경우에는 35,000원의 주가 상승, 그 다음에 5%만 가져와도 175,000원 수준의 주가 상승이 계산되는데 10%면은 더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 커지면 또 현실성이 떨어지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건 지금 사실은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에 숫자로는 예측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는 1% 정도만 봐도 주가의 한 5,000원 수준은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는데, 앞서 보셨다시피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부침이 있겠지만 늘어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 추가되는 건 무조건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시점이나 속도는 이 주가에 영향을 좀 미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나스닥 상장까지 앞두고 있다 보니까 지금처럼 막 주가를 이리저리 흔들 수는 없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소한 지금 주가가 안 밀리고 빠졌다가 올라오고 이런 거 보면은 최소한의 밸류는 인정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숫자로 하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새벽 3시다 보니까 좀 말을 좀 더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도 지금 셀트리온에 미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좋은 정보들을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 필요하신 다른 정보까지 보실 분들은 멤버십까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